예, 안녕하세요. 이광구의 바칙한 생각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광구 선생님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갖고 오신 주제를 보니까 마을 사무장 제도를 도입하자, 뭐 이런 좀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마을 사무장 제도는 이제 뭐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개념을 좀 알고는 있었는데 네네. 제가 이걸 좀 생각하게 된 거는 예. 저희 양산면 철산지 사는데 네. 살면서 네. 마을에 계신 어른들하고 이제 관계를 하면서 예. 이 어르신들이 이런 게 좀 불편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 다 어르신들이 많이 있죠. 네. 없는데 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의 어떤 생활상의 어려움들을 좀 도와드리는 뭐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 마을에 이제 뭐 80 전후 되실 것 같은데 네네. 어르신이 저를 막 집으로 오시라고 네네. 저를 오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네네. 왔더니 네네. 그 텔레비전에 노래방 기기처럼 연결돼갖고 쓰는 거였는데 네네. 저는 잘 됐는데 안 된다. 아. 자네가 좀 젊으니까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전 안 해본 건데 네네. 막 그래서 제가 막 해보고 네네. 안 되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그 제조사에 전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니까 또 거의 친절하게 다 알려주잖아요. 네네. 딱 하니까 네네. 제가 좀 행세를 좀 했죠. 아. 그 어르신한테 참 혜택을 그렇죠. 했는데 그것도 있고 또 한 번은 핸드폰에 뭐가 이상하게 됐다고 해갖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신 거야.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좀 저도 그런 거 잘 못하지만 좀 해드리고 네네. 이런 것들이 많겠구나 어르신들한테. 예예예.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가족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 내에는 젊은 사람도 있고 오고 가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70대 중후반, 80에서 뭐 네. 두 분이 같이 살거나 거의 혼자 사시거나 네, 그리고 네, 네. 특히 요즘 더 그런 것 같아. 교류도 잘 안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혼자 계시다 보니까 불편을 또 이제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하고 달라고 불편을 그냥 감수하고 살아버리잖아요, 그냥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져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대충 무슨 취지인지는 알 네.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어르신들이 밖에는 없고 젊은 사람들이 없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살아가시면서 특히 이런 전자기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처리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사람을 이제 사람이 마을 사무장이고 그런 사람들을 좀 마을에 좀 배치해서 예. 그런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생활상의 어떤 요구들을 좀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우리 이광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게 그러면 마을이면 뭐 한 리 단위로 좀 한 명 정도를 배치하면 좋을지 뭐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 다른 남쪽에 뭐 전라도나 이런 데서 했던 거를 충분히 검토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강화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시범 사업으로 몇 군데 정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적정한 급여를 예를 들면 200만 원을 책정하고 네. 전적으로 그것만을 생업처럼 할 수 있는 네. 사람을 배치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자기 생업도 농사라든가 뭐 이런 걸 좀 하면서 네. 한 반 정도를 그 정도 하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라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마을 더 잘 알고 그렇지 않냐라는데 그렇죠. 뭐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는 사실 그 마을에 가장 오래도록 살았던 사람들이 보통 해요. 근데 이제 현역 그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자잘한 데까지 다 손길이 미치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이 아픈 구석 가려운 구석을 아주 속속들이 세련되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뭐 그러니까 마을에 따라서는 그런 이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그런 역할을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을 거고 좀 다양할 것 같고 제가 조금 드는 생각이 취지는 좋은데 그럼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리고 또 마을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품도 좀 훌륭하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좀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이게 돈이 오고 가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이제 예상이 좀 되는데 그렇다고 뭐 고데기
무섭다고 장 못 담으면 안 되니까 네. 현실적인 요구가 있고 네. 그런 요구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또 방안으로 네. 또 고민을 좀 해보고 아까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좀 시범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좀 시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걸 해당하는 사람은 그냥 마을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냥 연구해서 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서비스도 충분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렇죠. 대충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도 아는 사이니까 그렇죠. 뭐 수십 년 아는 사이가 대충 뭐 이렇게 제대로 요구하기도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자가 파견돼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어떤 그러저러한 그 서비스 마인드나 이런 것도 훈련도 되고 그다음에 업무 처리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병원을 가야 되는데 급하게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형광등을 좀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뭐 변기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변호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생활상의 어떤 심층적인 문제들 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상의할 가족들이 별로 과거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많이 단절됐거든요. 그런 경우에 혹시 뭐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생활상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맥을 짚어서 이걸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또 좀 할 수 있는 능력을 뭐 아주 고급 인력은 아닐 수 있어도 그런 정도는 좀 연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좀 제가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한 읍면별로 한 명 정도 일단 둬서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게 수요가 뭐 글쎄 이제 이게 정착이 되고 많이 알려지면 이제 수요가 많아져서 이제 더 사람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한 읍면에 한 명 정도가 이제 커버를 좀 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좀 해봐도 뭐 그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맷집을 이렇게 이런 도움을 주는 것들이 밝혀지면 소문이 나갔고 그 요청하는 게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바빠지게 되면 그렇죠. 뭐 더 배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뭐 이장님이 이제 그런 사항들을 좀 해서 본인이 좀 할 수 있는 건 하고 본인이 바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넘겨서 연계해서 뭔가 일을 좀 처리하게 한다던가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생활상에 보면 그런 별거 아니지만 일상생활만 하던 분들은 처리하기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하나 예를 더 들어오면 제가 살던 마을에서 지금 이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이었는데 군청공사로 그 마을 도로를 포장하는 일을 하는데 저희 마을 저기 아주머니 한 분이 밥을 해줬어요, 이 일꾼들을. 근데 밥값을 제대로 안 주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군청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청이 하청받은 거였어요. 이거 이 사람하고 시비 붙었고 이거 소속 어디 이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때는 박지원 기자가 없을 때였었는데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거는 그냥 군청에 민원냅시다. 왜냐면 원청이 군청이니까. 그래서 군청에 제가 문서한장 써서 이거 냅시다 하고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 아주 사소하지만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일상 생활하시는 나이 든 분이라든가 생활인들은 이런 걸 잘 안 해보셔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민원을 이렇게 내면 되는데 민원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으면 되는데 이제 그게 어르신들은 안 되니까 군청까지 찾아가셔가지고 물어 민원 서류 쓰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또 뭐 집 같은 거를 아까 뭐 사소한 것도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 공사가 아닌 바에는 그다음에 이 저기 집주인이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업자를 누구를 불러야 될지 어떻게 이걸 견적을 받을지 이것도 참 난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한편으로 취지가 이해가 되면서도 이게 잡학다식하고 많은 분야를 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마을 그 사무장을 어떤 자격과 어떤 능력을 이 되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뽑을지 뭐 이런 것도 하나 고민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제 구체화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해결이 좀 될 것 같고요. 뭐 거의 좀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그래도 젊은 층에 조금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강화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작은 네. 틈새 일자리도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일정한 정도의 그런 근거와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그렇죠. 뭐 농업이든 뭐든 이게 좀 더 하면은 그렇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외지에 나갔던 젊은이들도 강화에서 적당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오히려 이제 그 강화로 귀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사회 경험이 이제 어느 정도 한 그렇죠. 40대, 50대, 60대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회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높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역할을 좀 잘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은 하여튼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은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계획을 해서 실제로 잘 이게 운영이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토론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더 됐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저 이광호 선생님이 마을 사무장 제도라는 또 우리 그 강화 현실에 아주 구체적인 현실에 그 필요한 그런 좀 대안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대를